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대리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거 됐네요. 자, 일단 대리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체를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거죠.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현명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모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소하는 거죠.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본인의 법률행위니까 본인에게 미치는 거죠. 자,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 하려면 일단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효과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행위 능력을 요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민법 117조에 의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대리행위다. 여러분,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다 이 말의 의미는 대리에서 뭘 하는 거냐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를 본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걸 생략을 해버린 거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를 본인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아니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칠 수가 없겠죠. 그 말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거잖아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됐고요. 1번 질문입니다. 자, 1번 질문의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 계약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제를 한다. 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해제와 관련해서 상대방 의사표시 받을 권한은 없는 거죠. 갖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니까 어떤 권한을 받았냐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수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채무를 면제한다. 이건 처분행위거든요. 따라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고치는 거죠. 구채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질문해 보니까 예금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 말이죠. 그럼 체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처분한다 이것들은 권한을 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이건 특별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질문입니다. 5번 질문에 보시면 어떤 계약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 네가 이 부동산 팔아와라.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다는 거죠. 중도금, 잔금 받아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됐네요. 1번 질문에 만약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 제한 가능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 명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 자, 을이 지금 제한 능력자네요.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의뢰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위임계약 법률행위했네요. 근데 이 사람이 행위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대리행위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임계약하고요. 대리행위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행위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리행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본인이 받기 때문에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질문 해보시면 자,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거죠.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았다고요. 체결할 권한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 관계를 마음대로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단지 체결할 권한만 받은 거니까요. 따라서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가배대리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건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죠.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라고 했고요. 자, 대리인이 사망했습니다. 또는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리권 소멸된다라고 했죠. 이게 127조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자, 옳은 거 됐네요. 자, 법정 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자, 임의 대리인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 선임하든 일단 수권행위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자,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나온 이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쌍방대리에서 등기 신청을 했다. 이거는 어차피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이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질문해 보시면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했다. 쌍방대리입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경매물건이 나왔어요. 갑이 마음에 들어요. 을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B에게 대리권 줍니다. 자, 갑이 B에게 나를 대신해서 경매 참가하라. 나를 대신해서 경매 참가해서 낙찰받아라.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쌍방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부요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대리에서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인,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보니까 고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물건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자, 이용행위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118조의 문제였었죠.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자, 매매계약을 뭐 했어요?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자, 체결할 대리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없다. 틀렸네요. 정답 3번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대리인이 만약에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 대리권 소멸된다라고 했죠. 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할 수 없는 것. 자, 이거는 118조에 관한 부분이었죠.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자, 그래서 가옥을 임대합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죠. 소멸치유를 중단시킵니다. 보존행위 가능합니다. 기한도래한 채무를 변제합니다. 보존행위 가능합니다. 보존응기한다. 보존행위 다 가능하죠. 근데 교환한다 이건 처분하는 거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교환 계약만 체결한 게 아니라 아예 교환해버린 것도 처분한 겁니다. 처분행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7번도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2번, 3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행위인데요? 보존행위네요.
그 다음에 무이자를 이자로 바꿨습니다. 이건 계량행위죠.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예금을 찾았습니다. 이걸 개인에게 빌려준다. 이거는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허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한 거죠.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한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미대리 법정대리 소멸혼인. 자, 127조에서 이미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128조에서 이미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공부했습니다. 본인은 딱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같은 경우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자,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권행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이거는 127조의 문제고요. 수권행위를 처리한다. 이거는 이미대리 특유한 소멸사유니까 128조의 문제네요. 따라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5번이네요. 여기는 공통된 소멸사유고, 그러니까 이미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고, 여기는 이미대리에만 있는 특유한 소멸사유고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자, 대리에 관한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됐죠. 자, 1번 좀 볼까요? 가부대리인 을, 자, 대리인 을 있죠. 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본인 기준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잖아요. 대리인 기준. 행위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2번 질문에 보시면 우리 갑의 인장과 등기소를 위조해서 갑의 대리인하고 칭하고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 여러분 키워드는 뭐냐면 위조를 했다는 거죠. 위조했다는 것은 대리의사가 없다는 거죠.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폐연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폐연대리도 대리라고 했잖아요. 대리 행위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병에게 갑 추인 효과 조장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병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즉 상대방 병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추인 효과가 있는 건데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 효과를 조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이네요. 자, 법정대리인. 자,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부당한 사유였을 때 아니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에 보시면 쭉 보시면, 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즉,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받았습니다. 근데 아예 자기 앞으로 뭘 해버린 거예요? 등기를 친 다음에 팔았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대리의사가 있어 없어요?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폐연대리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였죠? 정답 5번이네요. 자, 대령에서 잘못된 거 됐어요. 1번입니다.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 안 했다는 거죠. 현명 안 했다라고 한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행했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했을지라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효였지. 여기서 상대방이 악이었습니다. 악이니까 효력이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여러분이 좀 암기할 사항인데요. 상인들의 법률행위가 상행인데 상행에 대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입니다.
자,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당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본인이 있어요. 대리인 있고요. 여기에 상대방이 있어요. 둘 사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에 하자가 있잖아요. 따라서 취소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당한 적 없거든요. 이 계약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느냐, 강박 당했느냐, 이것은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 아니라 대리인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갑에 대린 을 병소유 부동산 매수했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제 본인. 항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리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대방이 있고요. 자, 옳은 거 됐네요. 의뢰 기망행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누가 지금 기망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기망했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에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병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 취급됩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 취급된다라고 해서 둘 다 부가치가 없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 1번이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죠. 현명 안 했다라고 한다면 갑을 위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키워드는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한 거죠. 따라서 대리에서 계약 체결한 거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을이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 가지고 사법상 법률 행위했다. 여러분,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의 법률 행위했다. 이때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자, 갑에 들인 을 나왔네요. 본인 갑. 그리고 대린 을. 그리고 상대방 병이 있네요. 자, 둘 사이에 매매를 했고요. 틀린 거 됐네요. 1번입니다. 자, 이 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 이 을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잖아요. 있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을을 기망했대요. 그러면 행위자가 대리인이고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에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이 나와야 하나요? 취소권 나오겠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누구의 계약인데요? 본인의 계약이니까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 갑 취소할 수 없다. 틀렸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을이 갑의 이름만 기재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에 보게 되면 매도인 갑에 대린 을, 그 다음에 매심 병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매도인 갑 이름만 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본인 갑의 이름을 나타낸 거니까 현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효한 대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이네요. 자, 이 을이 미성년자래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유효한 행위니까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자, 옳은 거 됐네요. 1번 질문입니다. 자, 임의대는 원칙 복인권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본인 승낙이 있으면 가능했죠. 그럼 이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한다. 이거는 보존행위잖아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죠. 따라서 특별 수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이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은 126조 고난 넘은 표현대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자, 복대리인 딱 잡아내야 되겠죠? 사자의 고난이나 복대리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립할 수가 있다. 맞네요.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고난 넘은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 됐어요. 자, 우리가 백사조 불공정범죄행위 공부했잖아요. 경솔했다, 무경험이다, 경험이 없다. 이거는 행위자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는 스스로 효과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수권행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수권행위. 따라서 대리권 범위 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때는 그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수권행위 있죠. 수권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합니다. 당연히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수권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대리인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본인,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합니다. 이게 수권행위거든요. 수권행위.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대리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법률행위거든요. 따라서 완전 유효하려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 본인이 행위능력이 없었다.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을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대리행할 수가 있다. 이 말과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틀렸네요.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사자, 심부름꾼이죠.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에서 틀린 거 됐고요. 자, 당연히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 받았으니까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허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쌍방대리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했을 경우에 상대방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대리인이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뢰관계가 깨졌죠. 따라서 대리권 소멸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1번 질문입니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다, 현명 안 했다 그 말이죠. 이때 을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 을이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봐보세요. 갑은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 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대리권 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아예 등기를 했다. 이 자체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건데요? 대리 의사가 없다는 거죠. 대리 의사가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5번 질문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줬다 그 말이죠. 근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용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대리권 소멸돼야 되겠죠. 자, 옳은 거 됐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자, 복대리인 같은 경우는 누구의 대리인인데요?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본인 허락받아서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져야 되겠죠?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 복인권이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 무슨 문제 나오겠어요? 추임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네. 자, 그 다음 5번 질문이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근데 대리인 사망했다. 대리권 소멸되겠죠. 대리권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리인이 있고요. 여기에 복대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에 구속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돼 버리면 복대리인 대리권도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